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골이자 또 오랜만에 그리고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예상한 대로 각종 매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주간 베스트 11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베스트 11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국 현지 레전드 그리고 영국의 유력 매체들의 평가 내용도 대단했는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이자 손흥민 선수의 광팬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앨런 시어러의 평가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가 메인맨이 됐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케인 선수가 떠난 토트넘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평가들, 캡틴 손흥민 시대가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현지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떤 매체가 손흥민 선수를 주간 베스트 11으로 선정했고 또 어떤 평가들이 이어졌는지 현지의 분석, 공식적인 내용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2점을 줬죠. 이 9점대 점수라면 주간 베스트 11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정말 28년 만에 하루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나오는 진기한 날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지만 본래의 주 포지션이었던 왼쪽 공격수로 배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스트라이커 에반 퍼거슨 9.7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 9.6점으로 공격진에 구성이 됐고, 리버풀의 살라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8.1점 받아서 올라왔는데 손흥민 선수보다 평점이 1.1점이나 낮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파트너인 메디슨이 8.2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울버햄튼전 승리를 이끈 에세키엘 에제가 8.2점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뇌르고르가 8.0점으로 수비형 미드필드로 뽑혔고요. 수비 라인에는 주마, 볼리, 로메로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7점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간 최고 평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 팀 오브 더 위크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손흥민 선수 9.61점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홀란 선수가 9.58점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점수가 낮았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톱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18세의 나이로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큰 관심을 받은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이 9.96점,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사실 퍼거슨 선수의 슈팅이 좋긴 했지만 굴절돼서 들어간 것도 있었고 행운의 장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해트트릭의 순도만 놓고 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완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실제로 앨런 시어러도 완벽에 가까운 완전 무결했던 해트트릭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이 해트트릭 3인방이 모두 이름을 올렸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에버튼의 패터슨, 토트넘의 메디슨과 솔로몬, 그리고 팰리스의 에제가 선발이 됐고요. 수비 라인에 토트넘의 로메로를 중심으로 노팅엄의 볼리, 웨스트햄의 주마가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이 이제 후스코드닷컴의 주간 베스트 11에는 이름을 올렸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 주간 베스트 11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메인으로 내걸었고, 헤드라인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위크에서 무려 4명을 배출한 토트넘 쿼텟을 이끌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공격수 손흥민, 미드필더 메디슨, 윙어 솔로몬, 센터백 로메로까지 주간 베스트 11의 11명 중에 거의 절반에 준하는 4명의 토트넘 선수가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토트넘이 번리를 5대1로 꺾을 때의 개별적인 경기력도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에서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 이번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3명의 선수 중 1명으로 퍼거슨, 홀란과 함께 최전방에 나서면서 베스트 11을 완성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지난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도 이 4라운드 번외전 전까지는 조금 이제 기대 이하였다, 서브파, 본인보단 조금 이제 본인의 평균만큼 좀 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득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시각을 보냈던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대신 중앙 공격수로 나선 번리전에 5대2 승리를 거둘 때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터프 무어 번리의 홈 경기장에서 5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에 3개의 슈팅을 골로 성공시키며 골망을 흔들었다, 즉 지난 시즌의 부진 그리고 전술적인 위치에 인한 아쉬움들을 털어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후스코드닷컴이 이제 집계한 평균 평점에서는 토트넘의 제이미스 메디슨이 8.08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평점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폼몹에서도 이 공격 라인은 해트트릭을 한 3명의 공격수를 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죠. 홀란, 퍼거슨, 손흥민이 베스트 11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는데, 홀란과 퍼거슨이 9.7점, 손흥민 선수가 9.6점이었는데 이 감점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출전 시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출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더 많은 공격 지표들, 기록들이 나오게 되고, 후스코어드닷컴도 그렇고 소파스코어, 폼몹 모두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그 통계 기록에
능력의 알고리즘을 통한 가중치로 이제 기계적으로 평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72분을 뛰고 교체됐던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불리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72분 동안 5개의 슈팅, 그중에 이제 3개의 슈팅이 득점이었고 이 무산된 2개의 슈팅도 골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정확한 슈팅이었는데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던 것이었죠. 그리고 기대 득점이 1.12골, 한 골 정도를 넣을 만한 기회에서 3골을 넣었던 그런 득점 능력도 이제 조명이 됐고요. 또 하나의 기회 창출도 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네투와 솔로몬, 워드 프로즈, 그리고 수비 라인은 우도기, 주마, 로메로,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알리송 베커가 골문을 지키는 것까지 사실 뭐 모든 매체들마다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구성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다르지만 공격 라인만큼은 홀람, 퍼거슨, 손흥민, 특히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베스트 11 중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이 높은 것은 역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베스트 11을 정말 수십 년째 선정하고 있는 가스 쿠룩스의 팀 오브 위크인데요. 가스 쿠룩스는 영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훈장을 받은 축구 저널리스트입니다. 맨유 선수 출신으로 이제 선수 출신이 저널리스트 그리고 논평가, 해설가로 전업해가지고 성공했던 초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가스 쿠룩스는 팀 오브 더 위크를 소개하면서 BBC 스포츠의 메인 페이지에 누가 자신이 캡틴 판타스틱이라는 것을 입증했느냐라고 이제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 사진을 올린 것, 이번 팀 오브 더 위크의 주인공은 손흥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외에 픽포드, 소보슬라이, 홀람, 퍼거슨, 손흥민 등등이 뽑혔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베스트 11을 뽑은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 골키퍼 픽포드가 이름을 올렸고 수비 라인에 로메로, 주마, 워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소보슬라이, 라이스, 웨데고르, 메디슨, 공격 라인에 퍼거슨, 홀란, 손흥민인데 맨유와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3대1로 승리할 때 뭐 결승골을 넣은 라이스라든지 주장으로서 그 팀을 이끌면서 중요한 동점골을 넣었던 웨데고르 등이 이름을 올린 것이 통계 기록 기반의 평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토트넘 선수 3명이 뽑힌 것은 역시나 토트넘의 지금 경기력이 공수 양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4라운드까지 순위표를 살펴보시면 맨시티가 4전 전승 승점 12점으로 선두인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2위인데 물론 3승 1무로 승점 10점을 얻은 팀이 토트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리버풀, 웨스트햄, 아스널도 승점 10점이지만 막강 화력을 통해서 많은 골을 넣고 또 실점이 적었던 토트넘이 골득실 플러스 7로 이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 기록이에요. 맨시티가 플러스 9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으면서 현재 2위에 오른 채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스 쿠룩스는 손흥민 선수를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하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주중 경기 풀럼과의 카라바오컵에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한 이후 그를 벤치에 앉힌 것이 토트넘에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을 대신해 최전방의 유일한 공격수로 나서 즉 원톱 공격수로 나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최근 내가 본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중 가장 뛰어난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번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베스트 인디비주얼 디스플레이스. 이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 이후 지난 시즌에는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조금 메잘라 역할도 하고 또 윙백에서 페리시치가 올라오고 또 전방에서 케인 선수가 중앙 지역을 거의 점유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었고 다만 그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받고 중앙 2선 지역에서의 슈팅의 코스가 차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동선 문제, 전술 문제, 역할 문제와 더불어서 안아골절을 입었었죠. 그리고 스포츠 탈장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또 무리해서 월드컵 갔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실 1년 가까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조금 이제 기대했던 플레이보다는 부진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잠깐 잘할 때 영국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이제 손흥민이 돌아왔다 했거든요. 골이 터질 때. 하지만 그게 길게 이어지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의 그 폼에서 조금 내려와 보이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그 시점이 손흥민 선수가 30세가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 에이징 커브 아니야?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몸 상태의 문제, 부상의 문제, 전술적인 문제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번 번리전 그리고 올 시즌의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크룩스도 이번 경기는 헤트트릭을 한 것뿐 아니라 왜냐면 지난 시즌에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헤트트릭을 했었고 골을 넣었고 좋은 골을 넣은 장면들이 있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근래 본 내가 본 최고의 손흥민 선수의 개인 경기력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 번리가 너무나 이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높은 라인을 썼던 것이 있는데 번리가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상대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려면 회복 속도, 이제 수비 내려오는 속도, 리커버리 속도가 빠르고 공을 보지 않는 선수가 필요하다. 공이 아니라 사람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해리 케인이 떠난 것인데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고 그의 유령이 제거되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케인
선수가 거의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자 그 모든 것이었고 역사상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선수이기도 했잖아요. 케인이 풀어주고 케인이 넣고 케인이 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는 가운데 뭐 그런 와중에도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입지를 만들고 손키의 듀오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뭐 페널티킥을 전담한다거나 프리킥에서도 먼저 찬다거나 모든 것이 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팀이었었어요. 그런 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된 거다. 케인이 있으니까 토트넘이 그만큼 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케인이 떠나면서 그러면 케인이 없을 때 정말 토트넘이 안 될까?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 선수가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궁금증들을 이번 시즌 이번 특히 번리전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케인 선수가 부상이거나 뛸 수 없는 일부 경기들에 이전에도 뭐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도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올라가거나 케인 선수의 역할을 잠시 했을 때도 경기력이 괜찮았었고 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자신 있게 경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은 케인 선수가 맨시티 이적 파동을 겪으면서 프리시즌도 함께하지 못하고 전반기에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득점왕까지 가능했던 것인데 지난 시즌은 다시 케인 선수의 중심 전술을 좀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희생된 면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의 유력이 떠난 토트넘은 그렇다면 누가 중심이냐?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골을 넣는 역할 그리고 주장으로서 팀을 리드하는 역할 그 모든 그 케인에게 몰렸던 기회들이 손흥민 선수에 오게 됐고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 영국판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기자들 분석 기자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고급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토트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케인이 없을 때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했어요. 토트넘의 공격적인 의도 특히 상대 3선 파이널 서드 지역의 침투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늘어난 것이 케인이 그 자리를 버티면서 받고 마무리하거나 케인이 내려와서 찔러줄 때의 역습 상황 이거 아니면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 패턴이 없던 지난 몇 년이었는데 케인이 떠나고 어떤 한 명에 의존하지 않는 전술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썼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역할을 하니까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고 결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클리니컬 넘버 9 정말 해결하는 뭐 케인 같은 그런 넘버 9이 필요하냐 이런 컬럼까지 나왔던 것이죠. 결국에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더 자유롭고 더 좋다. 손흥민 선수도 더 자유롭게 플레이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영국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팀 오브 더 위크는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1호인 앨런 시어러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맡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뭐 지금까지 이름을 올렸던 많은 선수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골키퍼는 에버튼의 픽포드고요. 수비 라인은 노팅엄의 볼리와 워롤이 모두 올라왔고 리버풀의 조 고메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토트넘의 메디슨, 브라이튼의 길모어, 아스날의 라이스 그리고 웨스트햄의 파케타가 이름을 올렸고 공격 3인조는 통계 기록으로 보든 뭐 기자들이 뽑든 지금 전문가들이 뽑든 똑같아요. 브라이튼의 퍼거슨, 맨시티의 홀란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그 뒤에 나오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메인맨이 되기 위한 압박감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케인이 떠나면서 주장 완장 받았죠. 최전방 역할 맡았죠. 정신적인 구심점이자 전술적인 구심점이자 득점 해결사의 역할 이게 케인 선수에게 모두 원래 몰려 있었고 그러면서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에까지 도전하고 있던 흐름이었는데 그런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담스럽거나 또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다 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간 최우수 감독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정하면서 공격적인 3-4-3 시스템에 대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토트넘의 시스템이 4-2-3-1로 표기가 되지만 포로 선수와 우도기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 뛰어왔던 선수들이고 실제로 윙백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3빌드업 때는 포로가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센터백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버니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비수마가 두 센터백 앞에서 뭐 이제 삼각형 형태의 3백으로 뛰는 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4-3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명의 공격수 솔로몬, 손흥민, 쿠루세스키가 올라가고 우도기와 포로까지 올라가서 윙백처럼 뛰고 투미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슨과 사르가 투미들이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4-2-3-1로 표기가 되고 있고 뭐 이거는 사실 현재 축구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경기 중에 선수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시어러가 이 새로워진 토트넘의 시스템 그리고 그 중심의 메인맨이 손흥민 선수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 메인에 있는 기사가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좀 바뀐 모습들 정말 대단한 기록들 공격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개가 나왔고 역시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손매 듀오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그의 공격 축구는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번리를 5-2로 완파하고 프리미어리그 시즌 무패 출발을 이어가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카리스마,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토트넘
토트넘 팬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진보적이고 흥미진진한 축구를 펼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8-2009 시즌 이후 가장 저조했던 리그 성적, 승점 16점으로 8위를 기록했던 실망스러운 2022-2023 시즌을 보낸 토트넘은 올여름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초반 4경기 3승을 거두면서 출발했지만 기본 수치, 통계 기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평균적으로 훨씬 뛰어난 공격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이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4골이었는데 올 시즌은 2.75골로 한 골가량 늘었고요. 기대 득점, 기회 창출도 1.52골에서 1.84골로 늘었습니다. 경기당 슈팅도 지난 시즌 13.63회에서 올 시즌 18회로 늘어났고요. 경기당 유효 슈팅도 지난 시즌 5.24회에서 올 시즌 7회로 늘어났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지난 시즌 23.63회였는데 올 시즌 43.25회로 무려 20회가 늘어났고요.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 포지션, 공소유권을 얻어왔던 전방 압박 수치도 지난 시즌 4.37회에서 올 시즌 7.25회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패스 연결도 26.24회에서 올 시즌 30.50회로 늘어났는데요. 이 평균 득점과 평균 슈팅과 경기 지배력 모든 면에서 앞섰고, 특히 중요한 것이 올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했고, 또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메디슨을 부주장으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도 나와요. 결국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화 중심의 리더가 손흥민 선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3명의 선수가 또 모두 번리전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 3명의 인터뷰,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내용까지도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환상적인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더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나 감독으로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감독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범답안이죠. 로메로 역시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칭찬을 했죠. 콘테 감독과도 사실은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솔직한 선수인데요. 로메로의 말은 이렇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감독이며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대감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팀을 꾸려가는 초기 단계이지만 선수들의 개성과 신념에서 좋은 조짐이 보인다라고 역시나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9월 A매치 손흥민 선수에겐 다행이죠. 영국으로 한국 대표팀이 가서 웨일스, 사우디와 경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시차 문제, 여독 없이 다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치르고요. 6라운드와 7라운드가 빅매치입니다. 9월 24일 밤 10시 아스널 원정,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리버풀전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카라바오컵도 탈락했고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 FA컵이 열리기 전까지는 리그 경기만 주말에 한 차례씩 치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매 경기 최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과 토트넘의 돌풍, 신명나는 축구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도전 한준TV와 함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